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8월 15일 0시를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심야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제 하루 종일 제일 컸던 뉴스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2명이 권익위에 말하자면 투기 의혹으로 통보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조치를 두고 그야말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제 하루 종일 7시간 내내 회의를 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이건 너무 물렁물렁하다. 본인이 민주당보다 더 세게 조치한다고 해놨는데 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요. 12명의 조치 여러분께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12명의 조치를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 중에 지금 제일 언론에 집중적으로 많이 보도되는 사람이 윤희숙 하고요. 한무경 두 분입니다. 그래서 윤희숙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내일 기자회견에서 사퇴의 뜻을 밝히겠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결정이 됐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25일 비전 발표가 있는데 이 비전 발표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내일 아침에 별도의 기자회견을 10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겠다라는 의사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라는 또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탈당을 권고한 사람들이 5명인데 이 중에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국 딸 결국 이제 부산대 합격이 취소됐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를 비롯한 여권의 대선 후보들 조국 표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난리들 났어요. 이게 무죄 추정 의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추미애를 의시해가지고 이낙연 이런 사람들이 또 치고 나왔는데 참 가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그리고 윤석열 총장 바로 어제 2개의 캠프가 전격적으로 발족이 됐고요. 그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이 밝힌 중요한 입장 이 몇 가지를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요, 오늘 시간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결과, 지금 방금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제가 어제 4개 여론조사 기관을 다 소개해 드렸어요. 4개 여론조사 기관의 기간을 보면 8월 20, 21일, 22일 것까지인데요. 리얼미터가 여론조사한 거는 지금 3주짜리 짜내면은 8월 17일에서 20일까지 주간 집계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과 부정의 평가는 더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평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4.6에서 55.7로. 그리고 긍정평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42.0에서 41.6. 그래서 지금 이 리얼미터 YTN 조사, 이거를 보면 7월 첫 번째 주 1주차 조사에서부터 40%대를 기록해가지고 계속해서 40%대를 유지하는데 완만한 이 하락세인데요. 이거 리얼미터 YTN 방송 성향 아시죠? 전부 친여 성향 매체인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도는 약간은 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배경, 이 백그라운드 지식을 가시고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정평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7로 좀 높아졌다는 거, 그리고 이 긍정과 부정, 그래서 이 평가 차이가요 14.1%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긍정평가는 중도층에서 조금 올라갔고요. 부정평가는 어디서 많이 올라갔느냐? 당연히 TK 충청권 남성 30대 50대에서 올라갔고, 특히 정의당 지지층에서 무려 16.8%나 부정평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도요 무려 7.6%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진보층에서도 3.8, 그래서 내부에서의 지지율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전반적인 이 부정평가가 불과 1% 정도밖에는 늘지 않았지만은 정의당 지지층에서의 16.8%, 이게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것이, 물론 TK에서 컸지만 TK야 보수 본산이라고 그렇다고 쳐요. 그 다음에는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7.6%. 그 다음에가 또 이 많이 빠진 곳이 충청권 7.4%가 빠졌어요. 그리고 자영업자에서 4.9% 빠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민심의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이 열린민주당 지지층은 강성 지지층이고 강성 진보잖아요. 그 다음에 정의당 지지층도 강성 진보예요. 그래서 강성 진보에서 빠졌다는 얘기는 대깨문 쪽에서 많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자영업자들
여기에서 또 빠졌다는 얘기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 그리고 충청 정권에서도 이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스윙보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대선에 이 빨간 신호가 들어왔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YTN에서는, 이 리얼미터에서는요, 백신 공급에 차질이 있고 또 이 언론중재법 단독 강행, 이런 것들이 하락의 원인을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를 보면 둘 다 살짝 빠졌어요. 뭐 똑같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37.3에서 37.1, 뭐 불과 0.2니까요. 그 다음에 민주당도 33.5에서 32.8, 0.7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5.9에서 7.1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정의당은 3.4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열린민주당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민주당 빠진 것이 열린민주당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깨문들, 강성 이 진보 계열의 국민들이 이제 말을 좀 갈아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드디어 나타나고 시작했다. 왜냐하면 레임덕 가속하려고 하는 것은 이 보수축이나 이런 데서도 이 반란이 일어나야 되겠지만요, 내부의 지지계층, 즉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면 레임덕 현상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수치상으로 언뜻 보면, 외형적으로만 보면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내부적으로 제가 분석해드린 이것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여론조사다, 충격적이다, 이렇게 아마도 여권 자기네들끼리는요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언뜻 숫자만 가지고 평가하는 걸 가지고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이 마음을 놓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오늘 발표된 이 국민의힘 이 국회의원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12명이에요. 12명인데, 우선적으로 말이죠. 말하자면, 탈당을 권유받은, 이 제일 혐의가 무거운 사람들이죠. 또, 윤희숙, 이 의원을 보면 그런 것은 또 아니에요. 더 소명이 됐다라고 해서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한 사람들도 이거 수사를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자, 탈당을 권유한 사람들은요, 이주환 의원, 그 다음에 최춘식, 이철규, 정찬민, 강기훈, 이 5명인데, 강기훈을 빼놓은 4명은요, 이 권익위로부터 통보를 받은 비리 의혹 공개하지 말아달라,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경우에는요, 편법 증여, 농지법 위반, 그 다음에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이런 것들이 걸린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걸린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기훈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강력히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뭐냐면 이제 보상법 위반이다 이거죠. 토지보상법. 뭐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수원 토지가 뭐 7,000평방미터니까요, 한 2,000여 평 정도 되죠. 굉장히 큰 거예요. 2,000여 평이면. 이게 이 과수원 토지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 과도한 보상금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5명에 대해서는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카드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이 이제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탈당을 안 하면, 지금 현재 이 보도, 이 조선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탈당을 안 하면 강제로 내보내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럼 강제로 어떻게 내보내느냐? 이거는 이제 윤리위를 구성해서 윤리위에서 이제 조치를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탈당 권유를 했는데도 윤리위가 만약에 따르지 않잖아요. 그럼 당규에 따라서 10일 후에는 자동으로 제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위의 탈당 요구 후에 10일이 지나도 탈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윤리위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이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이 3명은 지금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본인 소유도 땅도 아니고 또 이 토지 투기 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바 없다. 그래서 불문에 붙이겠다, 이렇게 했어요. 소명이 됐다 이거죠.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이 3명인데 지금 이 3명 중에 문제가 대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윤희숙이에요. 그래서 윤희숙 관련 이 의혹들, 그리고 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뭐냐, 이거는 아버지 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말이죠, 이 부친이 어디에 땅을 가지고 있느냐, 요즘 뭐 이 국내에서 제일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아파트가 많이 올라간 지역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아시죠? 세종시예요. 세종시. 여기에서 뭐 특공 아파트 받아가지고 특혜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의혹을 받는 사람들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친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권익위 조사 결과 이것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농지냐,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을 쭉 제가 보니까요, 아버지가, 이 부친이 2016년 3월, 그러니까 이제 5년쯤 됐죠. 부친이 여기에다가 농사 짓겠다 그러면서 농지 취득 자격을 받고 2달 뒤에 땅을 샀습니다. 2016년도 3월에. 그래서 그랬는데 아버지가, 부친이 작년 12월까지는 서울에서 사는 걸로 되어 있어요, 주소지가. 근데 올 7월 달에, 그러니까 최근이죠, 한 달 전에 주소지를 갑자기 세종으로 옮겼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서울로 옮겼어요. 이거를 권익위가 전부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벼를 재배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는 거죠, 쌀농사. 이 쌀농사를 짓고 있는데, 짓고 있는 실경작자가 부친이 아니에요. 현 대리 경작자가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어겼다, 이것이 권익위의 의혹, 이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희숙 이 해명은, 이거는 농지 취득한 이후에 부친이 농어촌 공사하고 합법적으로 농지 위탁 계약을 맺은 것이고, 세종으로 주소를 옮긴 것은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해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후보 경선에 출마했잖아요. 이걸 접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는 말이 좀 나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제기하는 그리고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보면,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 사저를 짓는다 있잖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농사 짓겠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영농 계약서, 영농 그거를 경력을 다 썼어요. 이게 가짜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실제로 짓겠다, 영농 이 계획서를 다 썼어요. 왜냐하면 농지를, 저도 뭐 시골 촌이라서 잘 아는데, 농지는 아무나 못 사요. 굉장히 엄격하게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농 계획서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부친도 마찬가지예요. 왜 만약에 농어촌 공사하고 농지 위탁 계약을 맺었다,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과연 그러면 이런 이제 영농,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거, 산 이후에 짓는 거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살 때는 본인이 농사 짓고 살 자격이 생기려면 실제로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 아버지가 실제로 농사 지은 경력 같은 것이 있는지, 어떤 서류를 가지고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는지. 왜냐하면 농지를 구입한 이후에는 이 윤희숙의 해명대로 농어촌 공사하고 합법적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면 인정해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살 때의 그 자격, 과연 농지를 살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정당하고 합법적 자격이었느냐, 이거를 따졌어야 되는데 과연 최고위에서 이걸 따졌겠느냐,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더군다나 언론 보도를 보면 윤희숙 의원이 제일 빠르게 소명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대충, 아까도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우상우 의원하고 비교해보면, 우상우 의원도 나 아무 잘못 없어, 농지 난 너무 억울해, 이렇게 해명해가지고 민주당에서 탈당을 권유했다가 탈당 권유 취소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전현희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시효 만료로 수사가 중단된 거야, 위법성 여부는 별도의 문제야, 이렇게 전현희 위원장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윤희숙 의원도, 이게 윤희숙이가 본인이 해명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전현희 위원장이 우상우한테 사실과 다르다고, 우상우 의원이 해명한 것이 다르다라고 지적한 것처럼 다른지, 이거는 분명히 경찰 또는 검찰의 강한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김연아 의원 여러분들 보셨죠? 김연아 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오세훈 시장 선거 좀 도와주고 이번에 서울주택공사 SH 사장으로 가려다가 아파트 4채 있는 거 걸렸잖아요. 그동안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됐어요? SH 사장 자기가 본인이 자진 사퇴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우상호하고도 비슷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연아 의원하고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런 점들이 그동안의 공천 과정에서도 부각이 되지 않았고 재산 등록할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권익위에서 딱 하니까 이게 걸려드는 거 아니에요. 이랬었기 때문에 권익위가 지적한 의혹들이 법률적으로 실제적으로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는 경찰과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금요, 이 댓글 같은데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 나는 임차인이다 그러면서 5분 연설을 갖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경선까지 출마한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짜 아니냐, 이 가짜 사기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쇄도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선상에.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제가 이건 뭐 그냥 상념으로 비판적 논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는 겁니다. 예, 오해하지 말기를 제가 바라요. 예. 저는 그랬잖아요. 가능하면 우리 식구들과의 관계는, 우리 이 후보들, 경선 후보들 간의 관계, 후보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능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은 저는 약하게 한다.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네거티브를 후보 간에도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거티브 할 때는 반드시 사실 가지고 하라.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전현희 위원장, 그 다음에 우상호 의원, 그 다음에 김연아, 이런 거를 보면 상당한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희수이가 그거 내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산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직접 지으려고 했던 거야. 이거 한마디 가지고 믿는다? 이러면 이준석 대표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전체가 그야말로 윤희숙 하나 구해려다가 전체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준석 대표 비판 많이 받잖아요. 여권에서 때리고 있잖아요. 일반 국민들도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솜방망이 처벌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이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준석 대표가 내가 지금 만약에 탈당을 하는데 안 한다 그러면은 윤리 수집해서 완전히 제명시켜버리겠다, 이렇게 강수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왜? 비판이 많이 제기되니까 이걸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내가 민주당보다 세게 조치하겠다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희숙 같은 케이스에서 대충 넘어갔고, 만약에 나중에 경찰에서 말이죠, 예, 조사를 했는데 윤희숙 의원이 해명한 것이 만약에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요, 윤희숙과 이준석 대표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정권 교체를 누가 해야 됩니까? 경선 버스 탄 사람들이 윤석열, 최재형, 장성민 이런 사람들이 다 탔잖아요. 그러면 이런 한두 사람들의 엄청난 실책을 가지고 지금 부동산 문제에 왜 불이 붙었어요? LH 사태잖아요. 그래서 불이 붙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윤희숙이든 뭐 다른 누구든 한 사람의 사건으로 보지 말아라. 저는 그런 이 엄중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땅이 말이죠. 땅 사이즈예요. 무려 이게 한 1만 평방미터가 넘으면 3,000평이 넘는 겁니다. 3,000평의 시골에서요, 3,000평이 넘는 논이다? 굉장히 큰 논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윤희숙 재산 신고를 12억 좀 넘게 신고했어요. 그러면서 이 국회의원 될 때 신고한 걸 보면 성북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세종에 KDI 이사 갔으니까 거기서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 하나 있고 두 채인데, 세종의 것은 파는 걸로 돼 있고 성북 거는 전세를 준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5분 연설 때 나는 임차인이고 임대인이다, 이거 자랑스럽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자랑이 진짜 자랑인지 아닌지 이번 사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초동 아파트 값이 지금 뭐 전세비가 한두 1, 2억입니까? 지금 10억 가까이 가요. 웬만한 여기 지금 윤희숙 의원이 사는 지역의 아파트 전세비만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 땅값이 말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수치는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지금 세종 아파트 땅값 이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래서 이게 만평이 되면 물론 아버지 거죠. 아버지 건데 윤희숙은 본인이 그랬잖아요. 본인 얘기가 자기는 결혼하자마자 이혼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 아버지 재산이 내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법적으로 따지더라도 상속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말이죠, 3,000평이 넘는다? 그러면은 논값이 평당 뭐 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뭐 엄청 뛰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야밤이라서 제가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발표를 인용을 좀 못하겠는데요. 이게 얼마나 지금 문제냐면, 세종시에서 말이죠, 지난 4월달 보도를 보면 세종시에서 그야말로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거, 이 의심 토지가 무려 2,250필지나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전면 조사에 나섰어요. 이 전면 조사 나선 것도 이게 폰만 잡는 건지 워낙 문제 제기가 많이 되니까, 아니면 실제로 조사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조사에 이번 이 윤희숙의 부친의 농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면요. 지금 이 농지가 보면 지금 이거 전부 보도 나오는 거예요. 뭐 아주 보도가 지금 상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윤희숙의 나는 임차입니다. 이걸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에 저격수 중에 저격수로 한 칼에 이름 날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후보까지 출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선적이냐? 그럼 우리가 조국, 추미애, 박범계 얼마나 위선적이라고 비판합니까? 이 위선적인 사람이 국민의힘 안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합리적 추론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친의 땅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에 있어요. 예. 영동 계획서를 제출해서 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지금 세종시에서 농지 불법 취득 전면 조사에 나섰는데 여기를 보면 연서면, 금남면, 연기면, 전의면이 들어가 있어요. 이 네 군데 면. 그러면 윤희숙 아버지의 농지가 어디가 있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의면에 있어요. 이거 뭐 언론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어디 뭐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평가해 드리는 거예요. 보도를. 전의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지난 4월 달에 농지 불법 취득 의심 지역을 조사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윤희숙이의 부친이 농지를 살 수 있는 농지 취득 자격, 이것이 합법적인 정말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야당에서 비판하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준 여사 농사를 진짜 지었다 과거에, 그래서 내가 농지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양산 사저 땅 산 게 불법이 아니다, 여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야당은 이거 불법이야, 무슨 농사를 지었냐, 이거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버지가 농지 취득 자격을 취득하는 이 과정, 이 본질적인 내용에서는 불법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전부 따져야 되는데,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제일 빨리 해명한 사람이 바로 윤희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금 비판적 이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래서 내일 아침에 만약에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다. 그럼 주변에서는 지금 의원직 사퇴하지 말라. 당에서도 지금 당내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뭐 KDI에서 평생 경제만 했고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컬럼비아 나왔으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뭐 공부 대한민국에서 엄청 많이 한 사람 중에 뭐 1% 안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전문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그 도덕성이 부정부패와 관련된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비판받는 게 뭐예요? 이 권력 실세와 관련된 거 전부 부정부패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심각한 이 의혹 제기가 상당히 심각하다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의원직 사퇴를 하면 이건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과반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회기 중에는 본인이 사퇴한다고 해서 바로 사퇴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보도도 나와요. 저도 뭐 이거 잘 모르는데 보도가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건 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일부터 말이죠, 대대적으로 이 국민의힘 12명 중에 가장 많은 이 보도 나올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윤희숙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보도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한무경 의원이에요. 이 한무경이는 이 비례 의원이에요. 그래서 한무경이는 지금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제명 조치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한무경이도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평창의 땅을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11만 평방미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3만 평, 4만 평짜리예요. 평창, 여러분들 평창 올림픽원대 아시잖아요. 거기도 땅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자기가 전원주택, 전원생활하려고 샀다는 거예요. 3만 평을 전원생활하려고 샀다?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을 비례의원으로 추천한 사람, 비례의원 추천한 사람까지도 밝혀라.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냥 줄타기 해가지고 비례대표,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를 당시에 누가 했습니까? 결국 비례정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비례정당 대표가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비례대표 정당, 그 다음에 공천위원장, 이런 사람들 전부 누구한테 어떤 경위로 이렇게 한무경같이 그야말로 4만 평이나 가까이 되는 평창에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이런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를, 이거 제가 보기에는요, 한무경이고 윤희숙이기 때문에 이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 이런 거가 쌓이면, 이번에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왜 이겼습니까? 뭐 이 민주당 의원들 전부 난리를 쳤습니까? 아니잖아요. 몇 명이 흙탕물 튀는 바람에 우리 서울시장에
그리고 부산시장에 국민의힘 오세훈과 박형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흙탕물은 어디로 뛸지 모르겠다.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이제 자고 일어나면요, 틀림없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한무경, 그 다음에 윤희수, 이 아마 이제 취재가 엄청 달라들 거예요. 예, 그래서 지켜보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여러분들께 빠르고 정확하게, 저는 뭐 항상 말씀이지만 항상 팩트를 가지고 분석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 총장 이준모를 출범했어요. 결국 어제 2050을 준비하는 모임인데요. 여기서 100여 명의 각계 전문가로 회원이 구성되어 있고, 대표는 현인택 고려대 교수, 그리고 명예대표는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이 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오늘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충을 생각하면 밤잠을 잘 수 없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북핵 미사일 문제라든가 이 백신 수급 불균형 문제, 이런 거에 관해서도요,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탈레반 20년 만에 정권을 재차련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인도적 사태, 국제사회에 복합적 메시지를 던져준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요, 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내는 이준모가 출범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미애가 말이죠, 이 조민 입학 취소에 관해서 추미애다운 입장문을 냈어요. 대단히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렵다. 제출한 서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공간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최종 심의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린 것, 이것은 그야말로 잘못된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확정되는 것은 최종 심인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만 되는데, 아무리 예비 행정 절차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결정이고 너무 성급하게 시류했다라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무죄 추정의 대원칙을 유독 조 씨에게만 적용해서 조 씨에게만 2심까지만 적용해야 되는 것이냐, 이해할 수 없다. 이낙연이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추미애의 입장까지만 전달해 드리고요. 이 권성동이하고 그 다음에 박범계가 어제 법사위에서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 권성동 전에 이제 법사위원장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난상 그야말로 설전이 벌어져 가지고요. 권성동 이 의원이 박범계 장관한테 이거 건방지게 어디다 대고 훈수하려고 달랬느냐, 그러니까 어디다 대고 장관한테 건방지게가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엄청난 난장판이 됐고 일전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방송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무쪼록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